유리 멘탈에서 강철 멘탈로 거듭나는 방법. 1.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내버려 둬라. 저는 한때 온갖 걱정거리를 지레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하기도 했고, 자신을 항상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제 능력이 남들보다 부족하진 않은지 신경 쓰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고민을 멈추면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거나 미리 걱정을 해두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충격을 덜 받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직접 썼다는 책 명상록에서 이런 구절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한다.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자 지혜이다. 앞서 말했듯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넓디 넓은 지중해 전역을 통틀어 가장 강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조차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자 그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끙끙거렸던 자신의 모습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황제도 뭣도 아닌 평범한 소시민일 뿐인데 말이죠. 곧바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걱정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합시다. 그 외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결과 자체를 걱정하는 대신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에 관해 고민하자는 겁니다. 결과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머리만 싸매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 고민의 뿌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황제 폐하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나? 라고 웃어넘깁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2. 대부분의 문제는 아주 사소하다. 예전에 저는 갓 입사한 회사에서 일주일 만에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단을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컴퓨터를 다루는데 다소 서툴러 자료 정리 같은 간단한 업무도 몇 시간씩 걸리곤 했습니다. 보고가 늦어지자 상사는 컴퓨터 사용법을 좀 더 배워야겠네요 라고 따끔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나는 일을 참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컴퓨터 업무는 제가 하는 업무 중 일부에 불과했음에도 저는 컴퓨터 실력에 대한 꾸지람을 제가 맡은 일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을 제멋대로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자 망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이 회사에 쓸모없고 민폐만 끼치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더는 출근할 의욕이 나지 않았고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 사고방식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지요. 이는 일부 사례나 경험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고 단정하는 잘못을 말합니다. 당시 저는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받은 것이 나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는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지적받은 문제의 크기가 실은 아주 작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커다란 보따리를 상상해 봅시다. 예쁜 구슬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 묵직한 보따리를요. 이 보따리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보따리에서 구슬을 하나 꺼내 방금 지적받은 문제를 써 넣어 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함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제 보따리 안을 들여다봅시다. 아까 보따리가 아주 묵직했다고 했죠?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색깔의 구슬이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방금 전 꺼냈던 문제 구슬을 툭 하고 던져 넣어 봅시다. 수십 개, 어쩌면 수백 개의 구슬 더미 위에 구슬 하나가 추가되었네요. 단지 그뿐입니다. 보따리는 찢어지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 근사한 구슬들을 가득 담은 제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수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구슬이 보따리보다 클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문제도 결코 당신보다 클 수 없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나요? 3. 자책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큰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난 왜 이 모양일까? 어째서 변하는 게 없을까? 하면서 자기 혐오에 빠지기 마련이죠. 자기 혐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 혐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자기 혐오에만 빠져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혐오가 반성과 변화로 이어지는 대신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실은 이를 통해 자신을 용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혐오는 남들에게 받을 비난의 체험판과 같습니다. 너는 나쁜 녀석이야를 나는 나쁜 녀석이야로 미리 겪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 자기 자신을 비난하다 보면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노력하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나가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이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이렇게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은 언제나 붙어 다니는 한 쌍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언제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혐오가 생기면 자기 연민이 따라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긍정해야 균형이 맞으니까요. 요컨대 악순환을 낳는 자기 혐오란 사실은 자기 연민을 느끼기 위한 선행 과정입니다.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하려던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딴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자기 혐오란 제멋대로 살면서 스스로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상황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을 진정한 반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성하는 척하며 지금 이대로의 자신을 어르고 달래려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책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4. 노력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노력의 크기와 결과의 행복도가 언제나 비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일도 있지만 노력과 무관하게 찾아오는 행복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노력이라는 행위에만 열을 올리면 마음의 에너지는 금방 고갈되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력을 강조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력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노력은 목적 달성이라는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에 걸맞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간의 노력은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명문대 졸업 이후 인생에서 난관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어째서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노력이란 그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만약 어떤 수단이 잘 통하지 않으면 다른 수단을 찾아보면 됩니다. 아끼는 컵이 깨져버려 물이 잘 받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컵을 가져오면 됩니다. 물론 마음이 아픈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컵을 얼마나 아꼈는데 라는 생각에만 마음이 뺏겨버리면 결국 물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합니다. 노력이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노력과 행복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노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이를 생각하지 않은 채 노력하는 나에만 심취하는 것은 새총이 겨누고 있는 곳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고무줄이 얼마나 팽팽하게 당겨졌는지만 신경 쓰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발등을 겨누고 있는데도 말입니다.